김 기자, 교육부가 발표를 한 킬러 문항 내용, 이게 많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규모와 난이도를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문항하고 6월 모의평가 등 480문항을 살폈습니다. 네. 모두 22개고요. 국어가 7개, 수학이 9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 영어 6개 순인데요.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30번 문제입니다. 미분과 함수의 복잡한 개념이 결합됐다는 평가였는데요. 특히 인문계에서 주로 보는 나형에서 고난도 함수 해석 문제가 출제되면서 100명 중 서너 명만이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수학 전공 교수들조차 풀기 힘든다는 분석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다음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 문항인데요. 분명히 국어 문제인데 지문을 봤을 땐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법칙을 소재로 출제됐다고 하는데 한글인데도 도무지 독해 자체가 까다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과학과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 과학 및 수학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의 차이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며 대표적인 킬러 문항 보셨는데 아직 어떤 게 킬러 문항이라고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 사교육 없인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교수도 못 풀 정도로 배배 꼬아서 낸 문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저도 그 수능을 보긴 했습니다만 당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능의 시작점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 통성 이런 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못 풀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교육 시장이 커진 이면에 관여를 했고 카르텔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사법 조치를 언급했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말인데요. 네. 사법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로 요약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 사교육 시장에 카르텔 척결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오늘 교육부 브리핑에서도 교과서와 EBS 인강만으로는 안 되는 차별적 카르텔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수준의 선행학습을 학원에서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계속된 예고대로 아예 수능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예. 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바꾸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학부모 입장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왜 지금이냐? 하필 올해 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제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러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좀 불만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최근 교육 현장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준 킬러 문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초고난도 문항 없이는 변별력이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이보다는 쉽지만 까다로운 중고난도 문항, 즉 준 킬러 문항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게 늘어난다는 거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 기조가 바뀌어지니까 학습 방향을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혼란스럽고 정부는 킬러 문항이 없다고 물 수능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정한 수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매년 저희가 이제 수능 때 되면은 보도를 해드립니다만 어느 해에는 쉬워서 문제고 어느 해에서는 또 어려워서 문제고 네, 중복 답안이 있어서 문제고 항상 문제는 있어 왔는데 그 절충점을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정부가 거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